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혜영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 1부에 이어서 2부 오늘 또 우리 사단법인 활쏘기 문화보존회 나영일 회장님을 모시고 또 활쏘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유성만리의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그 활쏘기 보존회를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는지요? 2020년에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이제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활쏘기의 무형문화재를 보존시키고 또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재로 이제 등재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2021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법인을 이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사단법인 활쏘기 문화보존회가 현재 우리 사회에 활쏘기 대중화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존회에서 주요하게 하고 계시는 사업과 활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그 PPT 사진을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진 자료들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서 우리 회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문연수원 수료식인데 활쏘기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거는 활쏘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제가 유도회 한문연수원에 바로 옆에 이기 선생님들 그리고 상기들이 이제 있는데 그때 졸업식 때 그때 제가 함께 참가한 겁니다. 예, 동학들이시군요. 네네. 예, 1부 때 그 체육사를 위해서 한문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시던 동학들이신가 봐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대 암각화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유네스코의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네네. 근데 그동안에는 이 방구대라고 하는 게 울산에 있는 방구대가 고래 사냥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주로 굉장히 많은 그 암각화의 내용인데 그 중에 한 3개 또는 4개가 활쏘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늑대인지 사슴인지는 모르는데 그 바로 앞에서 활을 들고 활을 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암각화로 돼 있는 거를 사람이 할 쏘는 모습이 암각화에 나타나 있군요. 그거를 이제 색을 칠해서 자개로 이거는 작품화 시킨 거고 지금은 거기가 비가 오면은 물에 잠기는 곳입니다. 잠겼다 말았다 잠겼다 말았다 하다 보니까 그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7,000년 전에 훼손될 위험이 있군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세계 유산으로 등재시켜야 되고 아울러 이 활쏘기와 관련된 것은 서양에는 그리스 올림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3,000년 전 역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7,000년 전 역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서 이것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로 등재시키려는 게 저희 보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그 중요하고 뜻깊은 사업인데 잘 되어서 우리 문화유산이 그 개성 발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 그 활쏘기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이 사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번에 이제 활쏘기가 어떻게 몸에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는 정심전기 좌에서 우로 글 써 있고 하나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 있고 이게 두 개 이제 서로 다른 건데 오른쪽은 저희
제가 이제 석호종이라는 활터에서 쏘는 그 있는 기물입니다. 석호종 앞에 예.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마음이 발라야지만이 몸이 발라야지만이 이제 활도 잘 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정심정기라는 이런 표지석을 세워놓고 거의 모든 활터에는 이거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활을 쏠려면 이제 이렇게 마음을 반듯하게 몸과 마음을 반듯하게 된다는 해야지. 게 이제 예. 가장 기본이군요. 네네. 그 저도 저기 가면 국궁터 이런 데 가면 이제 뭐라 그러죠? 현장 학습 체험. 뭐 이런 예, 체험 예.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해보면 힘이 없으면 그 관역까지 날아가지를 날아가지도 않더라고요. 않죠. 예, 예. 혹시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그 여자와 남자의 거리 차이가 좀 있나요? 동일합니다. 동일. 그리고 공자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각도를 높이면은 더 위로 날아가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 있는 스포츠이면서 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멀리 위로 이렇게 쏘는 거 하고 힘센 사람은 거의 수평으로 쏘게끔 되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국력이 센 활을 사용을 하고 여성은 약한 활을 사용을 해도 각도를 높여서 그런데 다만 맞는 것이 쉽지는 않죠. 멀리 이렇게 쏴야 되니까 약 거리가 2초 정도에 걸립니다. 145m를 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활터에 있는 저 위에 글을 보시면은 저런 이긴 자를 정심정기 그 다음에 불온승자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의 욕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굉장히 예의와 관련된 문구들이 활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내용이 혹시 논어 8일편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예. 정심정기도 그렇고 불온승자도 그렇고요. 예. 그 군자의 활쏘에 다툼에 대해서 그 내용이군요.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도 회원들이신가요? 이게 뒤에 있는 게 암각화인가요? 예. 아까 말씀하신 방구대 암각화가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그 물이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서 암각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그 현장의 모습 7m, 굉장히 이게 거의 10m에 가까운데 옆에는 이제 7m고 여기 한 근 9m, 10m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3.5에서 한 4m 정도 되는 그거를 그대로 본을 떠서 이 중요하게 돼 있는 이 장면에 이제 저희 회원들이 같이 촬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기 그 뒤에 암각화가 그 물 빠졌을 때 거기를 탁본떡 가져와서 저렇게 이제 재현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타까워. 빨리 해야지 물 속에 자꾸 잠겨 있으면 너무 훼손되면. 그 아래쪽이 이제 물에 좀 잠겼다 말았다 그러는데 겨울에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요. 여름이 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방댐이라는 댐을 만들어 놓으면서 댐 때문에 또 발견이 됐고 댐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이걸 발견을 못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놓칠 뻔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활도 쏘시고 석호정이네요. 제가 이제 석호정이라는 곳에서 활을 내고 있고 그때 이제 행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활을 쏘는 모습입니다. 네네. 간역을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호림정이네요. 저희 회원들이 또 경주에도 호림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긴 뭐 계림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쪽에도 이런 정자를 지어놓고 요즘에는 근래에는 훨씬 더 큰 건물을 지어서 활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자와 활쏘기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활터에는 이런 정자가
예. 있고요. 예, 예. 한옥으로 이렇게 예, 돼 예. 있고 근자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국에 400개나 활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건 어떤 궁도 대회를 하셨나요? 제가 또 중국 궁도 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석호정에 또 회장을 맡고 있어서 예. 중구 청장기 작년이 이제 27회 많이 예. 됐네요. 중구 청장기 궁도 대회를 할 때 그때 모습입니다. 그 저 뒤에 관역이 3개가 보이고 아, 예, 이게 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그럼 개회식 서울시만 끝나고 서울시 전체 예, 서울시에서만 이렇게 대회를 했었던 겁니다. 이게 네.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 국궁 대회를 또 하셨네요. 또 이제 사관학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또 대학 연맹 회장도 예. 했었는데 육군사관학교 장기 대학생 국궁대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 이전의 사람이 먼저 만들고 제가 이제 회장이 됐을 때 이 국궁대회를 했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 사관생들도 활을 잘 쏘나요? 예, 지금 육해공군 다 활터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네네. 이건 또 어떤 그림인가요? 또 제가 국군교수회라는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한 40~50명 정도의 교수들이 활을 쏘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여름과 겨울에 그때 이제 시간이 나니까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워크숍을 하고 편사 대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북 김제의 홍심정이라는 곳에서 활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분들이 지금 그 보존회의 주 보존회에서 활동하고 멤버. 계시는 네네. 주로 예. 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군요. 네네. 예,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도 여러 훌륭하신 이제 선생님들이 그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학문적인 이 활동과 또 이게 교육 연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 보존회의 작업을 시작할 때 교수들이 좀 많이 모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세미나도 하고 옛날에 활쏘기 문화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그 문서화하지 못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국제 활쏘기 문화를 이제 일본과 한국이 중국하고 같이 이렇게 예. 교류 협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국제적으로 이제 활동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일본이 인구가 제일 많고요. 활쏘기 인구가 한 1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일반인들도 많겠네요. 예.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한 20년부터 자기 전통 문화를 이제 활쏘기를 찾으려고 양궁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작업들을 중국도 하고 있고 서로 교류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4~5년 전부터 교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 보존회 회원분들이 주로 교수님 출신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존회에 활동을 하려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건가요? 활쏘기 문화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만이 아니라 예. 일반인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활쏘기 지금 현재 교수가 주축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회원들이 일반 활터에서 보면은 그 정심정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그 노노나 맹자의 굉장히 활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육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같이 자료화하고 뭐 향사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발표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활쏘기뿐만 아니라 활쏘기를 또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논어나 맹자를 좀 같이 스터디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활쏘기를 겸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
불원 승자, 예. 이긴 사람을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금메달만 따려고 그런 거, 은메달 딴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절제하는 것들을 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좀 이렇게 화를 잘 쏠기 위해서는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혹시 보존회에 참여를 하려면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저희 활쏘기 문화보존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예. 거기에 보면은 연락처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 홈페이지에 나 회원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하시라도 저희들이 곧바로 연락을 해서 회원으로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전국에 활터가 아까 400개 정도 있다고 네네. 하셨는데 이 우리가 뭐 골프 치러 가려면 제 골프가 네. 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활도 그런가요? 예. 지금은 이제 대한체육회 밑에 대한궁도 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도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 240개 정도의 자치구에 다 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 중구의 궁도협회장이고 뭐 그런 게 돼 있으면은 어느 활터에 가도 활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 다 환영을 해줍니다. 아 그러면 네. 이게 제 활이나 화살이 없어도 거기 있는 걸로. 그런데 이 활이 금방 쏠 수가 없고요. 아. 임금님 뺨을 때리는 게 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활을 금방 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체험은 간단히 어린애 그 공원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145m를 하려면 최소한도 3개월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활을 당기고 우리 주살질이라고 하죠. 화살 끝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작살처럼 물고기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당기기 연습을 3달을 해야지 똑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하군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향교와 서원이 많잖아요. 뭐 234개 향교와 500여 개의 서원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활쏘기 교육을 하면 이게 회장님이 하시는 보존회와 향교 서원과 이렇게 MOU 같은 걸 맺어서 연계 교육을 하거나 이러면은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쏘기는 예에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 중요한 예가 서원이나 향교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옛날 향교에서는 이런 역할을 사실은 조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완전히 단절이 돼 있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향교에서 이제 향교에 145m 지금 요즘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거리에 활터를 만들 수는 없지만 거기서 간단한 연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향교 그 마당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향교들 이렇게 지방에 있는 향교들 가보면 뒤에 뒷뜰이 있죠. 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늘 향교 가면 그런 게 그냥 체육 운동장처럼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경전을 읽고 체육이 그런 활쏘기하고 뭐 이런 거였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향교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 활을 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 같은 경우에도 활 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투호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투호나 활 쏘기나 같은 거기 때문에 마음이 정심하는 전기 정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향교에서 서원에서 좀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들 바람대로 이제 향교 서원에서 이 활쏘기 교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또 활쏘기를 가르쳐 줘야 할 선생님들이 필요할 텐데
그 보존회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런 가능할까요? 게 된다면은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이제 교육을 몇 시간이라도 이제 시키면은 그러니까 거마비만 있다면 충분히 자원봉사할 분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그럼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보존회에서 이제 향살의 이 선비 문화를 쭉 보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향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원래 향사례가 주례에 나오는 건데 예. 주나라 향대부가 3년마다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예. 활을 쏴가지고 했던 그런 의례였는데 조선 시대에도 국조 오레이의 그 군리에 향사례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3월 3일과 9월 9일 날에 이렇게 향음주례하고 같이 해서 덕을 보게 하고 제주를 앞세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효제 충신하게 하는 것이 이제 향사례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김종직이 예전에 이제 유황소 복원하면서 이런 활쏘기를 좀 도입을 조금은 했었습니다. 예, 중종 때. 그 향사례도 이제 이렇게 효제 충신이 가장 근본이군요. 예. 이게 활쏘기든 뭐든 다 먼저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 활쏘기를 이렇게 이제 대중화하려면 현실적으로 뭐 장소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활을 사용을 하면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할 텐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지 또 이렇게 보존회에서는 그러한 문제 해결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원과 향교는 선비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비는 문무가 겸비가 돼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향교에서도 이런 활쏘기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향사례는 그것 자체가 유교 교육입니다. 그렇죠. 의례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되는데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는 안전 확보가 이제 중요하고 거리인데 요거는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끔 향교의 뒷마당이 30m 나오면은 30m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이게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이제 하고 계시는 이 보존의 활동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향교와 서원과 같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좋은 이제 활쏘기가 대중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회장님께서 이 활쏘기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포부나 각오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우선은 크게 유네스코의 활쏘기를 등재시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서울 지역이 문과 시험을 했던 곳이고 48개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복원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조선 왕릉이 세계 유산인데 왕릉을 누가 지켰겠습니까? 왕릉을 지킨 사람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태릉 선수촌을 다 철거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유네스코 종목인 택견, 씨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네스코 종목이 될 활쏘기가 그 능을 지키는 것이란 능군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함께 있게 된다면은 죽어 있는 정말 무덤이 아니라 살아 있는 무덤으로서 세계 유산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목표라고 하면은 그런 것이고 학교에 이제 방과후 학교에 활쏘기가 이제 도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 좀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올림픽이나 아시안 때 이렇게 게임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리 활쏘기를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완전히 금메달 받치잖아요. 그 활쏘기와 이게 회장님이 하시는 이 국궁의 활쏘기와 다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무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7,000년 전의 활쏘기하고 본질은 똑같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우리 바로 활쏘기가 석호정의 활쏘기가 양궁이 거기서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협회에 있다가 궁도협회라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그때 서양의 활쏘기가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 궁도에서 같이 협회가 있다가 올림픽 종목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양궁협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활은 국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활쏘기는 동일하고요. 네. 내용 자체는 동일한데 현대의 텔레비에 맞게끔 그다음에 관역이 딱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양궁이 빛나는 건데 우리 활쏘기가 이렇게 보존이 잘 됐기 때문에 양궁이 빛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몸이 부득이하게 조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몸을 항상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건강하게 하려면 아까 정기정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 몸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됐을 때 우리 그 유학의 이런 향기가 멀리 저 서양까지 만리를 갈 수 있게끔 그 향기가 피어나기를 바라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군자로서 온고지신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걸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진행의 박경희였습니다.